또는 한글에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죠. 그 한 개 한 개가 모두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파일들을 하나씩 보관하기가 불편하니까 끼리끼리 모아서 보관을 해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폴더라고 합니다. 즉 파일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한 자루의 펜들이 파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파일을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해요? 필통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시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필통과 같이 보관하시나요? 아니요. 파우치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다니시죠? 그와 같이 파일은 하나하나에 어떤 문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진 찍으면 사진이거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폴더는 그런 것들을 끼리끼리 모아서 담아 놓을 수 있는 어떤 정리함과 같은 걸 폴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하고 연습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한글 파일들을 저장을 했었는데 어디다 저장했어요? 문서에 본인 이름의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요건 내가 연습한 것들 이렇게 모아서 저장했었죠. 그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걸 폴더 그리고 파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파일들을 선택해 보는 걸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저장했었던 걸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이런 거 혹시 보이세요? 요거. 요게 뭐라고 하냐면 파일 탐색기라고 해요. 파일을 고를 수 있는 곳, 요게 이제 파일 탐색기인데 혹시 집에 요 파일 탐색기가 없다면 요 시작에서 요 문서를 눌러도 똑같은 화면이 떠요. 자, 저는 요 밑에 거 그냥 누를게요. 파일 탐색기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저번에 우리가 저장했었던 데는 문서에 저장했었죠. 그럼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파일들이, 폴더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쭉 내려서 보시면 아마 저는 제 이름 뒤에 한글을 달아놓은 거, 요 이수정 한글이라는 요 폴더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따닥 해서 열어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저장했었던 여러 가지 한글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혹시 이렇게 경로 찾아서 한번 화면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제가 돌아다닐게요. 자, 파일을 찾을 때 파일 탐색기를 눌렀어요. 파일 탐색기에서는 이쪽에는 파일의 목록이, 이쪽에는 어떤 이런 구조도 같은 게 보이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성했었던 문서를 만약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장했었던 경로가 문서 폴더에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문서를 클릭.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서 여기는 학원이라 폴더가 좀 많습니다. 자, 저는 이름을 줬던 게 제 이름 뒤에 한글이란 폴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를 따닥.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일 저장했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혹시 저는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인다면 그거는 여기서 보는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얘가 목록으로 보기, 얘가 아이콘으로 보기예요. 그래서 요게 눌려 있으면 목록이고 요게 눌려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 형식으로 보여요. 파일을 한번 클릭하시면 해당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연속된 파일을 선택해 볼 건데요. 연속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자, 만약에 여기 첫 번째 내가 선택할 파일을 클릭하셨다면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날 파일, 끝까지 선택할 파일은 Shift를 누르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속된 파일들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 해제하실 때는 이런 빈 공간을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해제가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연속되어 있는 파일을 모두 선택할 게 아니라 1번, 3번, 5번 파일들만 딱딱 뽑아서 내가 원하는 파일만 선택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일단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합니다. 선택하셨죠? 자,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클릭이 아니라 컨트롤을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했던 것 중에 잘못 선택한 건 빼주실 수가 있어요. 딴 데 아무데나 클릭, 빈 공간. 그럼 다시 블록이 다 해제됐죠? 이번엔 세 번째, 전체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있는 전체 파일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A를 누르시면 굉장히 빠르게 선택돼요. 이 A는 all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 다 선택할 거야. 자, 컨트롤 A 누르시면 됩니다. 자, 블록 영역을 선택할 때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빈 공간 보이죠? 여기서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보면은 이 사각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빈 공간에서 끌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사각형 안에 포함이 된 약간 선택이 되어 있는 애들이 모두 잡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만큼만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끌어서 이만큼만 딱 잡을 수도 있겠죠.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은 내가 캡처를 해놔야 되겠어. 좀 중요한 화면이야. 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유튜브에서 배우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요리를 잘하시는 분인데 오죽이나 더 잘하고 싶으신가 봐. 어쨌든 유튜브로 요리를 보세요. 뭐 이번에 뭐 설했든 뭔 갈비찜을 하신다나 해가지고 그걸 또 유튜브로 찾아서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레시피가 쫙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레시피를 유튜브를 보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장면 자체를 내가 캡처를 해놓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문자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문자라서 이걸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될 때 물론 전달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능을 이용한다면 캡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캡처가 뭔데 캡처 하느냐? 화면을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어떤 화면을 띄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어플을 띄워놓은 화면일 수도 있고 그냥 저는 네이버 화면을 띄웠어요. 어쨌든 화면 한 개만 좀 띄워주세요. 내 핸드폰에 어떤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네, 사진이어도 되고 맘대로 아무거나. 이 말하면 좀 짠하긴 한데 저희 조카가 저기 수원 쪽에 살거든요. 조카가 저기 삼성전자 쪽에 다녀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주 못 봐요. 어머니께서. 근데 며느님한테 사진을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매번 달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카톡에 보면은 프로필 사진 있어요. 그거를 캡처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용어로도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캡처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유용하게 잘 쓰시고 계셔요. 어머니도. 자, 화면 띄워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어떤 화면을 좀 띄워놓을 거냐면 여기. 이거는 제 핸드폰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의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무슨 버튼이냐면 전원 버튼. 여기 전원 버튼 있죠? 이 버튼은 뭐냐면 음량 버튼인데 음량을 위로 올리는 버튼, 얘가 음량을 내리는 버튼. 여기서는 이 전원 버튼과 음량을 내리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꾹이 아니라 꾹 누르고 떼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꾹, 찰칵, 찰칵 찍혀지는 거 확인되셨어요? 이거 처음엔 조금 연습해야 될 수 있어요. 안 되신 분들 봐드릴게요. 자, 아까 질문에서는 카카오톡에서 사진 보낼 때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죠. 저는
일단 저한테 일단 연습을 할 거라서 여기 사람 모양을 눌러서 저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이건 이제 나와의 채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누군가한테 만약에 내가 사진을 보낼 때 사진에다 간단한 메모를 남겨서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게 좀 궁금하셨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내시는 건 웬만해선 아마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앨범을 선택하시면 사진을 쉽게 보내실 수 있으시죠. 자, 앨범을 골라서 사진 한 개를 골라볼까요? 아까 전에 캡처한 화면도 좋을 것 같고 마음에 드시는 화면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캡처한 화면으로 할게요. 근데 이대로 전송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뭔가의 편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민들레 같이 생긴 애 보여요? 이게 사실은 마술봉 모양이에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음, 부드러운, 깨끗함, 요건 이제 필터예요. 내가 이 사진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든지 필터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누르는 거고, 나는 여기다가 글씨를 적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좀 설명 좀 할게요. 얘가 자르기. 요거는 이제 영역을 내가 여기까지 밑에까지 안 보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회전. 이렇게. 얘는 웃는 얼굴. 얘는 뭐냐면 스티커. 이런 거 스티커 붙이는 거. 얘가 크기 조절을 하거나 여기 X 누르면 잘라지는 거예요. 자르게 하고 이제 다른 화면으로 아니 그 관련. 아, 만약 잘랐을 때 네. 이렇게 잘랐다. 네. 그럼 여기 옆에 체크 보이세요? 네. 오른쪽 하단 체크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요거는 메모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여기다 뭐 네이버라고 내가 이거 마우스로 적은 거라 이쁘게 적히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손으로 적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노트 버전이면 아마 펜이 있어서 좀 더 이쁘게 적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역시 밑에 체크를 누르면 요렇게 내가 그림에다가 어떤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내는 건 위쪽에 전송 누르면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네, 요게 아까 전에 질문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제가 전송까지 눌러볼게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딱 전송돼서 문자랜다. 이렇게 카톡으로 이미지가 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플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씨를 쓸 거면 T 썼어요. 네네. 글씨 썼네요. 맞아요. 아까 뭐 터치해 보면 글씨 바꿀 수 있고 이게 조금씩 다른데 여기는 이렇게 보이네요. 옵션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왠지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색깔. 여기서 색상 비해서 고를 수 있고. 이거 썼잖아. 이거 쓰고 나서. 쓰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거 글씨 이렇게 하나씩 달라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아니야 하는 거야. 다 쓰신 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밑으로 좀 옮기려고. 옮기려고 그럼 끌어다 대요. 크기 조절할 거면 동그라미를 크게 내려야 되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가 한번 해보세요. 가끔 손가락이 굵은 것 같아.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 질문 받을게요. 잠깐만요. 네, 내릴 수 있어요. 글씨를 쓰셨잖아요. 저는 적용을 해버려서 안 되겠네. 잠깐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 파일 자체가 아예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또 질문. 자, 1번 부분은 나중에 이제 폴더 만들어서 한 번 더 연습하실 때 이용할 거고요. 지금은 2번서부터 같이 봐주시면 돼요. 핸드폰의 사진을 우리가 저장을 할 때 경로가 각각 다르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은 거는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 외에도 친구한테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받은 경우가 있죠. 그거는 어디로 경로가 들어가냐면 픽처스 폴더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가 직접 받았느냐 아니면은 다운을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장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로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핸드폰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핸드폰의 사진 중에서 일단 아무 사진이나 하나 선택해 볼까요? 자, 일단 저도 아예 밖으로 나와서, 자, 갤러리에서 내가 만약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진 고르세요. 자, 얘가 어디 저장이 돼 있을까? 경로를 확인하실 때는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혹시 점점점 보이세요? 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꾹.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종에 따라 그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상세 정보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걸 꾹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제 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진의 경우는 2022년 2월 6일 17시 50분에 찍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보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2022-0206 언더바 1705 이게 뭐냐면 17시 50분 06초에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경로가 나오는데 내장 메모리에 있는 DCIM에 있는 카메라 폴더에 저장이 돼 있다. 네, 이렇게 저장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동 태그에서 태그를 얘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옵션에서 위치를 저장을 해놓게 했다면 이 밑에서 어디서 찍었다까지 나오는 경우가 보일 거예요. 자, 상세 정보 뜨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마네킹을 찍은 사진은 DCIM의 카메라 폴더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내가 컴퓨터로 옮기고 싶다면 이제 USB 연결 케이블을 한쪽은 핸드폰에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는 건 반드시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다시 요거 파일 탐색기 아까 열었던 창은 잠깐 닫고 볼까요? 밑에 여기 파일 탐색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뜰 텐데 내 PC를 가보시면 여기 장치 및 드라이브에 내 핸드폰 기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보이신 분은 지금 아직 성공되신 분이고 연결돼 있는 분이고 요거 안 보이는 분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연결 안 돼 있는 분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갤럭시 노트 저는 9이라서 이걸 들어갈게요. 따닥. 그랬더니 폰이라고 보이죠? 자, 어떤 분은 요 폰 옆에 카드라고 적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폰 옆에 카드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조그만한 칩이 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해서 조그만한 칩. 혹시 요만한 칩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칩이거든요. 요런 걸 꽂아놨으면 카드라고 옆에 하나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 카드, USB 같은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꽂아놨으면 안 뜨겠죠? 저도 안 꽂아놓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저는요 이 핸드폰이 112GB 정도 된대요. 원래 적혀 있는 건 128GB인데 원래 그렇게 적혀 있는 거랑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128GB 중에서 저는 이만큼을 쓰고 있대요. 이만큼 남았대요. 용량 많이들 남으셨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폰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따닥. 그럼 원룸의 폴더가 되게 많아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많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갈 거는 뭐냐면 DCIM. 이 DCIM이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약자예요. 자, DCIM이라는 거를 폴더를 찾아보세요. DCIM.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약자. DCIM을 따닥. 이렇게 들어가 보면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고 아까 스크린샷 찍었으니까 스크린샷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내가 찍은 건 카메라로 들어가고요. 내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 스크린샷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스크린샷 찍은 건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찍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여기 앞에는 요 DCIM, 여기 카메라 폴더로 가볼게요. 따닥.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누르면서 휠 굴려 볼래요? 그럼 크게, 반대로 굴리면 작게.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의 휠 있죠? 바퀴. 바퀴를 위로 굴리면 크게, 아래로 굴리면 작게 돼요. 나와요? 그 앞에 있는 게 최근 게 먼저 나와요? 옛날 게 먼저 나와요? 옛날 게. 그럼 최근 건 저 밑에 깔려 있겠죠? 그런 거 찾으려면 힘들죠? 옛날 거보다 최근 걸 더 많이 쓸 건데. 그래서 여기 보기로 가보세요. 보기. 여기서 정렬 기준. 정렬을 수정한 날짜를 내림차순으로 보겠다. 내림차순이 최근 걸 먼저 보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 게 위쪽으로 배치가 돼서 보다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지금 저 혹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커져 있으신 분은요, 요 위쪽에 제목 페이지를 당겨서 이렇게 줄여 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잠깐 창을 닫고, 꺼졌다고요? 안 꺼졌을 건데. 이 위에 있는 거를 여기 제목 페이지에서 당기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 가장자리 가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돼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요 마네킹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요 사진을 끌어다가 바탕화면에다 놔버리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끌어다가 사진 한 개만 한번 옮겨보세요. 그럼 사진 저장 안 하면 지워야 되겠네.